이번에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제도인 미니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부분은 조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음, 한 달에 한 450유로, 그러니까 한화로는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확히 제가 환율 계산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독일, 그러니까 유로로 한 450유로까지만 버는 미니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거기까지만 벌 수 있다라는 어떤 제도는 아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450유로 정도로 버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라는 어떤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전체 확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들, 그러니까 제가 쾰른에서 보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제가 키엘에 와서 보는 상황들을 봤을 때 주로 이제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독일에서 최저시급이 책정이 되고, 그러면서 최저시급은 지켜야 하고, 그래서 최저시급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용주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또 최저시급은 지켜야 하고, 이게 참 애매한, 여러 가지로 애매한 상황인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굳이 내고 싶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낼 이유가 없고 450유로 정도만 이제 어떤 그 월급을 주게 되면 고용 부담률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8.5유로를 준다라는 어떤 그런, 충분히 주고 있다라는 어떤 또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제 고용주들, 그러니까 뭐 사장님들이 이제 그렇게 미니잡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소득층에게는 뭐 이런 세금을 감면해주는 어떤 이런 제도가 아니라,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적용들이, 모든 학생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미니잡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유로 그리고 450유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는 8.84유로로 올랐어요. 근데 이제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저같이 450유로 이상을 더 벌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인 거죠.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뭐 더 많이 일을 하고 뭐 적게 하고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독일인이 운영을 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0유로를 지키고 있고, 대신에 저는 열심히 커피를 만들어서 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학생으로서 450유로면은 한 달에 한 50시간 정도가 돼요. 50시간 정도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20시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4주면 80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시간은 어디로 가느냐? 참 애매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20시간씩 일을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얼마든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서 공부도 하고 또 알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만, 이 미니잡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많은 고용주들이 8.5유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450유로 이상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고용을 하는 형태로서 이 직원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가 않은 거죠. 참 그게 애매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현재는 다른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그 전에 일하던 카페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알바생들을 엄청 많이 이제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450유로로 이제 쪼개고 쪼개야 하는 거니까 뭐 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두 명을 고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책임감 뭐 일을 할 때 조금 부담을 갖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무거운 일을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많이 이제 빨리빨리 이런 학생들이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 고용주 입장에서는 또 교육을 새로 시켜야 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게 450유로를 이상 벌지 않게 해서 뭐 고용주로서의 부담을 줄인다라는 어떤 개념도 조금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 빨리 그만두고 이렇게 회전율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일을 하면서 알바하면서 부담을 갖고 책임지는 일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이제 고용주들이 또 생각해야 될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쨌든 미니주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팁을 아무래도 잘 받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기본적으로 팁을 후하게 주지 않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혹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근데 다행히 이제 한국어 과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쵸. 그리고 알바하면서 팁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은 미니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었고 사실 독일인들도 많이 비평하고 있는 제도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니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다음 편에서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술, 유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아무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